항공자위대는 표면적으로는 정식 공군이 아니지만 세계 기준으로도 상당히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한 중군사 조직입니다. 현재 일본 항공자위대는 무려 400여 대의 작전기를 운용 중이며 작전용 항공기는 전투기, 정찰기, 조기경보통제기, 수송기 등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같은 전투기라도 교육비행대나 실험비행대에 소속되면 작전용 항공기에서 제외됩니다. 항공자위대 입대자는 65세까지 정부에서 재취업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타 군종에 비해 인기가 많습니다. 전 세계 공군이 마찬가지이지만 방위대학교 생도들도 민항 조종사 재취업을 노리고 항공자위대를 일지망으로 쓰고 있습니다. 항공자위대는 중국 공군 해군의 전력 증강과 영토 분쟁에 대한 대응으로 전력 증강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어서 해외 각국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먼저 F-4EJ 대체용으로 F-35A, F-35B 전투기를 선정하여 도합 45대, EED 조기경보통제기, K-46A 공중급류 수송기, 또한 현재 주력인 F-15J DJ와 F-2A B 전투기에 대한 성능 개량과 후속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항공자위대는 주력 전투기인 F-35 전투기와 F-15J DJ 전투기 200여 대, F-2 전투기 90여 대를 중심으로 E-767 조기경계통제기와 KC-767 공중급유 수송기 등을 운용하는 균형 잡힌 강력한 항공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항공 BMD 조기 경계 레이더의 수와 항공자위대의 항공기가 상시 운영되는 공항 숫자는 각각 25개이며 항공자위대 소속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24개 포대와 육상자위대 고사대가 이들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전력은 이러하고 조금 더 깊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비교해보시죠. 첫 번째로 F-35 라이트닝 전투기, F-15J 이글 전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F-4EJ 전투기 2개 비행대를 대체하는 FX 계획에 따라 F-35A 전투기를 선정하여 도입 중입니다. 2012년에 결정된 최초 도입 예산은 F-35A 4대에 대하여 395억엔과 2대의 시뮬레이터 도입 비용 205억엔을 포함하여 모두 600억엔입니다. 2016년부터 도입하고 있고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18년 중기방위력 정비 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F-35A 27기, F-35B 18기 등 총 45기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F-35A 13기, F-35B 8기 등 총 21기 도입 비용이 일본 방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한편 미래에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F-15 DJ 이글 전투기는 1981년 미국에서 제작되어 인도된 1번기를 시작으로 1990년까지 213대를 도입하여 사고로 손실한 기체를 제외하고 200여 대를 운용 중입니다. 1985년 생산된 F-15J DJ 전투기부터 현대화 개량을 실시한 F-15 MSIP 전투기 10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F-15J DJ 전투기 200여 대는 7개 전투비행대와 1개 훈련비행대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후기에 생산된 F-15J MSIP 100여 대를 대상으로 JMSIP라는 개량을 실시하여 2030년 중반까지 4개 전투비행대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전투기는 미쓰비시 F-2 전투기입니다. F-2 전투기는 외형에서도 나타나듯 우리나라의 F-16과 유사하며 크기를 키우고 ROC를 항공자위대의 요구에 맞게 재조정한 F-16 파생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F-2 전투기는 일본이 독자 개발한 무장을 운용하도록 설계하였으며 현재도 각종 무장과 장비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 측의 미쓰비시 F-2의 사랑이 대단한데요. 공대공 무장은 단거리용 적외선 AAM-3 4발과 중거리용 AIM-7M 4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공대함용 ASM-2 대함미사일 최대 4발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나 실제적으로 4발을 운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F-2 전투기는 A형 62대와 B형 32대 등 모두 94대를 생산하였습니다. A형 18대와 B형 2대 등 모두 20대로 편성된 3개 전투비행대를 편성하고 나머지는 교육비행대를 포함하여 지원비행대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배치 후 JAPG-2를 개량한 JAPG-2 레이더로 교체하였고 AAM-4B와 AAM-5 공대공 미사일 운용 능력을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2000년대 초반에 실전 배치된 만큼 내구 연안에 가까워져 이를 대체하기 위한 후계기로 F-3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F-3은 2035년부터 F-2 전투기의 대체 물량으로 100대가량 생산될 예정이며 개발비만 1.4조 엔, 양산, 배치 및 수명주기 비용을 포함한 총 사업 예산은 5조 엔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5조 엔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48조로 현재 일본 항공자위대에서 가장 주력이 되는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기경보통제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많은 분야죠. 일본은 예전부터 E-2 호크아이 조기경보통제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항공자위대는 센카우 열도 영토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2014년 예산으로 CAC 능력과 스텔스기 탐지 능력을 가진 EED 호크아이 4대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오키나와 나 공군기지에 배치하고 있으며 EED 호크아이는 CEC 능력을 통해 일본 해상자위대 수상함대에 강력한 초수평선 대공전 능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방위 예산안에 EED 호크아이 조기경보통제기 2기에 대한 추가 구입 및 7기분의 선행 부품 취득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미 국무부와 미 의회는 2018년 9월자로 일본에 대해 EED 호크아이 9기 추가 판매를 승인하였고 일본 정부가 2019년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9기 추가 취득 방침을 굳힘으로써 결국 총 13기의 EED 호크아이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2차분 도입 비용은 13억 6,227만 달러, 약 1조 6,350억 원로 대당 1억 5천만 달러가량입니다. 이외에도 EEC 호크아이를 운용하고 있는데 1980년대 중반에 8대, 1995년에 다시 5대 등 모두 13대를 도입하여 운용 중입니다. 2005년부터 EEC는 미션 컴퓨터, 항법장치, 자동조종장치, 디스플레이, 데이터 링크, 파력 프로펠러 장착 등을 개량한 호크아이 2000급으로 개량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RQ-4 글로벌 호크입니다. 우리나라도 운용하고 있는 정찰용 UAV로 항공자위대는 장거리 정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RQ-4 글로벌 호크 3대를 도입하는 계획을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2020년 8월 일본 정부가 도입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부상했지만 2022년 1월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교도통신에서 발췌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Japan overturned in 2020 its decision to cancel acquisition of U.S. made reconnaissance drones due to their massive costs out of consideration to then U.S. President Donald Trump, who was promoting U.S. weapons exports, according to sources close to the matter. 즉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0년 봄 당시 방위상이었던 고노다로가 이미 주문된 블록 30알기 체들을 44양으로 업그레이드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내부적으로 사업 중단을 결정하고 미국에 통보까지 했으나 같은 해 6월 이지스 어쇼어 취소건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눈치를 보게 된 아베 신조 정권이 방위성의 결정을 뒤집고 도입을 강행했다는 뒷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도입에 관련하여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호크 RQ-4는 지상감시용 SMR MTI와 EO-IR 센서를 탑재하고 여기에 추가로 전자장보 수집용 장비를 탑재합니다. 기수상부의 위성통신용 파라볼라 안테나를 탑재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작전 임무를 송수신하고 획득한 정보를 지상통제센터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중급 6기입니다. 항공자위대가 4대를 도입한 보잉사의 KC-767 공중급 6기는 1개 비행대 20대 규모의 전투기를 동시에 급유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급유 장치를 제거하고 수송기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KC-767을 개량한 미국 공군 버전인 KC-46A를 추가로 도입 중인데 기존의 3대에서 2020년 예산에서 4대 추가 도입이 결정되었고 이후 3대를 더 추가해 10기가 도입될 예정으로 2023년 이후 항공자위대는 기존에 도입된 KC-767 4대를 포함해 총 14대의 분방식 공중급 유기를 확보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헬리콥터입니다. 일본은 다양한 헬리콥터를 운용하고 있는데 먼저 SH-65는 일본이 기존 시오크가 가지고 있던 불만을 해소하고자 약 10년가량 독자 개발한 모델로 MH-60R처럼 대잠전은 물론 헬파이어, 미사일을 이용한 대수상전 수송 등 기존의 시오크가 수행할 수 없었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동체를 확장하고 자체 개발한 자국산 대잠 초계 장비를 탑재하였고 이렇게 동체를 확장해서 해군형 60 시리즈들 중에서도 가장 큰데 해상자위대는 위에 여러 임무의 군한 임무까지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실제로 군한 장비를 장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사에 따르면 개량은 일본이 자체 기술로 독자적으로 개발했지만 블랙호크 헬리콥터의 원래 개발사인 시콜스키사의 개량해도 된다는 허가를 공식적으로 받고 개량한 거라고 하며 이유는 시오크 헬리콥터의 지적재산권 때문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송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C2 수송기는 애칭이 대왕고래로 32톤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고 120톤의 이륙 중량으로 900m의 활주로에서 이륙이 가능합니다. 현재 C2 수송기는 25대를 생산하려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3월 27일 방위성은 14년에 걸친 C2의 개발 완료 및 배치를 선언하였으며 2018년 6월 기사에 의하면 2011년 계획 가격에서 40% 높아진 236억 엔이 되어서 정부는 굉장히 떨떠름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C-135H 수송기를 15대 운용하고 있는데 국내 수송과 더불어 해외 작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견 시 미사일 경보장치와 체프 플레어 장치를 탑재하는 개량을 실시하였고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C-1 수송기는 현재 전자전 훈련용으로 개량한 이 C-1 수송기를 포함하여 20여 대를 운용 중입니다. 이렇게 7가지 항목으로 일본의 항공자위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균형 잡힌 전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